안녕하십니까, 이재박입니다. 한 3, 40년 전쯤에는 역대합실이나 버스 정류장, 시장 같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서 좀 요상한 행색과 예스런 복장을 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좀 순박해 보이거나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슬며시 다가가서 애가 참 잘생겼다, 또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이름에 불용 한자가 사용되어서 아이가 잘 아프고 단명한다, 또 커서는 말단 공무원도 못 될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전단지 한 장을 주고 떠납니다. 그 전단지는 땡땡 여인숙 몇 호, 땡땡 도사라고 적힌 흐릿한 흑백 사진이 인쇄된 삐라 같은 종이입니다. 그것을 받아든 부모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잡니다. 결국은 그 행색이 요상한 사람을 찾아가서 삼짓돈을 탈탈 털리는 거죠. 아무튼 그 요상한 사람들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저도 하고 있는 너튜브로 그 무대를 옮겨서 활동을 하죠.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역술인들이 사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상담받는 것이 이름에 사용된 불용 한자일 겁니다. 이름의 소리는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물어보면은 이름의 불용 한자 때문에 망조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때는 한자를 초등학교 때 익혔고 요즘은 중학교 때 배우죠. 한자의 제자 원리를 배우는 중등 교육만 제대로 받았어도 그렇게 속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중국에 무슨 불용 한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평균 학력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한국 사람들이 3개국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중국의 한자가 불용 한자라고 해서 개명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명은 한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듣는 소리의 문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80%가 자기 식구들의 이름을 한자로 쓸 줄도 모르는데 뭘 잘못해서 한자 때문에 망조가 나야 합니까? 망조가 나는 것은요, 쓸 줄도 모르는 한자가 아니라 사주와 맞지 않는 귀로 듣는 이름의 소리가 인간의 뇌를 자극하면서 나쁜 영향을 미치면은 그 성격이 괴팍하게 변해서 망조가 나는 것입니다. 불용 한자를 사용하면 망조가 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요, 현재 우리 국민의 이름에 쓰이는 한자 30% 이상이 불용 한자입니다. 그리고 장명소 5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면 70% 이상이 불용 한자가 됩니다. 이거는 술 취한 원숭이가 너를 뛰듯이 제 마음대로 뜁니다. 제가 지금 불용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예를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 몇 분의 이름만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승리자인 윤석열 당선인, 이분의 이름 중간에 주석석자는 부부 운이 나쁘고 재물 낭비가 심해 가난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은요, 불용 한자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을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럴 문자는 부부 운이 박득하고 세상 괴로움이 많다. 이슬제자는 주거가 불안하고 단명하며 인생 굴곡이 많다. 범인자는 불손하고 과격하며 질병에 시달린다. 이분은 이름 세자 모두가 불용 한자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가을 추자는 정신이 박약하고 여자는 과부가 된다. 아름다울 미자는 온유하나 조난 행액을 당한다. 사랑애자는 부부가 이별하고 가정불화가 심하다. 이분도 이름 세자가 모두 불용 한자인데요, 완전 정반대로 살고 계시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슬제자는 주거가 불안하고 단명하며 인생 굴곡이 많다. 발걸 명자는
머리는 좋으나 단명한다. 이름의 두자가 단명한다는 불용 한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의 끝자인 은혜 해자가 부모 무덕하고 인생 파란이 많다고 하는 불용 한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부모 때문에 유명해졌고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한국식으로 읽으면 섭건평이죠. 이 평평할 평자가 불용 한자인데요. 육신이 쇠약하고 인생이 순조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나이에 13억 인구를 이끌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출세한 사람들의 이름에 이렇게 불용 한자가 많은데 이건 아마도 심사가 나쁜 사람들이 남들도 이렇게 뜻이 좋은 한자를 사용해서 출세하면은 배가 아프니까 불용 한자라 속이면서 못 쓰게 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 같습니다. 혹시 카고컬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화물을 숭배한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뭐 딱 들어만 봐도 뭔가 미개하고 야바이 같은 냄새가 솔솔 풍기죠. 2차 대전 때 일본군과 싸우던 미군이 태평양의 여러 섬에 주둔지를 만들었는데요. 당시 원시적으로 살던 외딴 섬의 원주민들에게는 그때 나타난 미군의 모습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배를 타고 오거나 하늘에서 굉음을 울리며 큰 새를 닮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는 USA가 그려진 상자들을 원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안에는 생전 처음 보는 껌과 초콜릿이 들어있고 먹으면 아픈 곳이 낫는 약도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원주민들에게는 이런 USA가 그려진 물건들이 마치 신의 요술과도 같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것들을 가진 미군들이 바다로 떠나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곳을 떠난 것이지만 원주민들은 그동안 누리던 넉넉하고 편리한 생활이 끝나게 되니까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지금 이 사진은 원주민들의 군사훈련이 아니고 카고컬트, 즉 그들의 화물신앙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미군과 그 화물 상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의 가슴에 이런 USA 문자를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군들이 하던 행동을 똑같이 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원주민들의 신앙이 된 카고컬트, 즉 그 상자를 숭배하는 종교가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원주민들처럼 엉뚱한 문자를 신처럼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자인데요. 이 한자가 신처럼 요술을 부린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자를 자신들이 선택을 해서 사람의 이름에 사용하면 출세하고 선택하지 않은 불용 한자를 사용하면 망조가 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순수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어지럽히죠. USA 문자가 그려진 상자들이 태평양의 미개한 원주민들을 잠시 윤택하게 했듯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자가 이렇게 엄포를 놓는 장면가들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1등 공신이죠. 어떤 사람의 사주가 안 좋아서 기도를 하고 좋은 한자를 점지받아서 이름을 지으면 1,000만 원 이상은 기본이고 거기다 건강을 기원하는 국가 기도를 추가해서 장명하면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끄끄럭 욕심이 많은 몇몇 사람이겠지만요. 근데 세상에는 돈 많고 무지가 넉넉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에 불용 한자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는 김한길 씨처럼 호적에서
한자를 확 빼버리십시오. 속이 시원할 겁니다. 김한길의 길할 길자가 불용 한자라고 무지렁이들이 자꾸 헛소리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성만 놔두고 이름 두 자의 한자를 빼버렸습니다. 단돈 2만원이면 호적 정리가 시원하게 됩니다. 저도 불용 한자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에서 한자를 빼버리라고 합니다. 앞으로 누가 자신의 이름에 불용 한자가 있어 망조가 나니 개명하라고 하면요, 알았다, 지금부터 내 이름에 한자는 없다, 어쩔래요 하고 반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망을 갈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태평양의 외딴섬의 원주민들도 지금은 개화가 되어서 알 건 다 알고 있고, 현대에는 자신들이 미개했던 옛날을 추억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한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그 무지와 미개함에서 언제쯤 깨어날까요? 이젠 우리나라도 부유하고 또 세계에서 1등 교육국가라고 인정을 받는 지금에 혹여나 다른 나라로부터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자를 신처럼 믿는 미개한 자본주의 국가라는 오명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박이었습니다.